개인적으로 디자인을 빼고 본다면 보급형이랑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인 남자 디노입니다. 오늘은 비운의 스마트폰이라 해야 하나? LG벨벳이 바로 그냥 망해버린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제는 진짜 자세하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출시할 때부터 말이 많았죠. 여러가지 밈도 엄청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시점에서 볼 때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살펴봅시다. 일단 살펴보기 전에 디자인 자체만 보면 이게 2020년에 나온 스마트폰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때 당시에 출시했던 스마트폰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가장 이쁘고 잘 뽑힌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갤럭시 S23 시리즈가 벨벳과 비슷한 물방울 모양 디자인이다 보니 시대를 많이 앞서간 디자인이지 않나 싶어요. 지금 봐도 저는 여전히 디자인만큼은 상당히 잘 나왔다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칭찬은 여기까지 하고, 벨벳이 망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중급형 칩셋 탑재죠. LG가 이때 맥스 프리미엄이라는 용어를 만들면서 쉽게 말해 준 플래그십, 대중적인 플래그십이라고 홍보를 했지만 막상 나왔을 때 플래그십답지 않는 중급형 칩셋인 당시 스냅드래곤 7 시리즈 칩셋을 탑재함으로써 가격 대비 성능이 아주 안 좋은 칩셋을 탑재했는데, 긱벤치 5 스코어로 살펴봐도 싱글코어는 500점대, 멀티코어는 1700점대로 솔직히 말해서 그때 당시에도 아쉬운 수준이었지만 지금 봐도 싱글코어가 세 자리 숫자가 나오는 스마트폰은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수준의 성능인데 갤럭시 A 시리즈 보급형이나 중급기에 탑재하는 걸 89만원짜리 스마트폰에 탑재를 했다 보니 가격 대비 성능이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OIS 및 탑재죠. OIS는 암묵적으로 플래그십의 근본, 기본 중에 기본이라 볼 수 있을 정도로 거의 웬만한 브랜드 플래그십 스마트폰에는 모두 다 OIS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LG벨벳은 매스 프리미엄답게 여기서 또 플래그십의 기본으로 탑재하는 OIS를 과감하게 빼버리고 일명 EIS라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해 많이 보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사진을 찍어보면 벨벳 사용자분들 대다수가 OIS의 부재가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플래그십이라면 최소한 OIS 정도는 탑재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세 번째 이유도 마찬가지로 다소 아쉬운 카메라 성능인데, OIS뿐만 아니라 요즘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이 극저조도 환경이 아니라면 거의 다 상향 평준화된 느낌이 있지만 벨벳은 플래그십 치고는 상당히 아쉬운 카메라 품질을 보여주는데, 메인은 그럭저럭이지만 8메가픽셀 초광각에서는 처참한 품질을 보여줍니다. 야간에서는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나 싶어요. 초광각이 아니더라도 일반 메인 품질도 그럭저럭 수준, 아무리 구형 스마트폰이라도 이거는 보급형 품질 느낌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렌즈가 트리플 카메라로 박혀 있는데 뭔가 망원이 있을 것 같은데 망원은 없고, 망원 대신 5메가픽셀 심도 카메라가 탑재되면서 망원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배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디지털 이배줌인데 이것도 야간에서는 많이 아쉬운 수준이에요. 그래서 메인을 제외하면 더 이상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상대적으로 느린 지문인식입니다. 스마트폰 안에 내장 지문인식 센서가 있는데 이게 갤럭시 플래그십에 들어가는 초음파식 지문인식 센서가 아니라 광학식 지문인식 센서가 들어갔는데, 저같이 다한증이 심하신 분들은 손에 조금의 물기가 있어도 인식이 한 방에 안 되고 여러 번 했다가 물기를 또 다시 닦고 심려를 기울여서 가져다 대야 지문인식이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겨울 날씨에 저 같은 경우 한 방에 인식이 안 돼서 살짝 짜증나긴 하더라고요. 예전에 홈버튼 아이폰을 쓰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인식 센서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닌지 살짝 이렇게 터치하면 좀 더 길게 누르고 있어라 라고 하는데, 과장하지 않고 거의 1초 정도 붙잡고 있어야 잠금이 풀립니다. 요 근래 써본 지문인식 중에서는 벨벳이 가장 느리지 않나. 사소한 것 같아도 잠금 해제를 하루에 못해도 50번은 할 것 같은데 저한테는 이게 좀 단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적절하지 않는 출고가죠. 다른 게 다 아쉽긴 해도 출고가만 낮았으면 가격 대비 용서가 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스펙이 갤럭시 A 시리즈에 근접하지만 그때 당시 가격은 무려 89만원으로 플래그십 가격보다 조금 낮은 가격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아무튼 출고가 때문에 엄청나게 다양한 밈들이 돌아다녔죠. LG벨벳 가격으로 아이폰 SE2와 에어팟 프로를 살 수 있다거나 갤럭시 중급기와 갤럭시 버즈를 살 수 있는 등 그 살바 밈들이 엄청 많았는데, 실제로 89만원 정도만 있으면 벨벳이 아니라 스펙이 더 좋은 스마트폰들을 많이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SKT는 한술 더 떠서 노트9 출고가를 79만원으로 내린 바람에 벨벳보다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노트9이 가성비가 더 좋아지는 마술까지 보여줬어요. 개인적으로 89만원이 아닌 69만원이나 59만원쯤에 출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는 말할 수 있는 LG 벨벳이 망한 이유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단 제품 자체는 그렇게 썩 나쁜 편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출고가이지 않나 싶은데, 몇 가지 아쉽긴 해도 가격만 저렴했으면 충분히 가성비 표지전에서 인기가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게 아니더라도 89만원짜리 스마트폰이었다면 스냅드래곤 8 시리즈 칩셋이라든지 OIS를 탑재했더라도 이렇게 망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디자인을 빼고 본다면 보급형이랑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